여러분 집시로즈 얘기 알아요? 지금 미국에서 완전 난리. 디액트라고 미드로도 제작되고 다큐로도 제작됐고요. 책도 있고요. 아무튼 미국에서는 이미 엄청 유명한 얘기인데 19살짜리 집시라는 여자애가 있었어, 미국에. 근데 아기 때부터 백혈병에 뭐 뇌전증, 근위축증에 휠체어 타고 다니고 지능은 7살 정도인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친구였는데 워낙 아기 때부터 아파가지고 엄마가 평생을 수발 들어주고 돌봐줬단 말이야. 근데 이 엄마가 어느 날 밤에 칼에 17번 난자된 상태로 침대에서 발견돼요. 근데 경찰이 추적해보니까 살해에 가담한 사람이 이 아파서 걷지도 못하던 딸하고 온라인으로 만난 웬 젊은 남자인 거야. 이 사실만으로도 완전 충격적이었는데 미국 사람들한테 휠체어 타고 다니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암시롱 않게 걸어다녀. 10대 19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22살인 거예요. 7년 만에 지금 풀려났거든요. 미국에서 지금 가장 사랑받는, 가장 지지받는 살인 공모자라고 표현을 해도 모자라지 않은데요. 왜 집시가 살인에 연루가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풀려나게 됐는지 지금 새로 알려진 얘기까지 더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은 크게 3명이에요. 엄마인 디디, 딸인 집시, 그리고 닉입니다. 먼저 엄마 디디 얘기부터 해볼게요. 엄마 디디는 1967년 루이지애나에서 태어났어요. 이것도 새로 알려진 얘기인데 어릴 때 자신의 친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하면서 컸다고 해요. 1990년 디디가 23살일 때 당시 17살이던 고등학생이던 로드라는 남자를 만나다가 이제 임신을 해요. 참고로 디디가 그 남자한테 자기는 20살이라고 3살을 속였대. 이 디디가 임신했다니까 곧바로 그럼 빨리 혼인신고해야 된다 해서 혼인신고를 한 거야. 근데 아마 혼인신고하면서 알았겠지? 자기 여친인 디디가 나이를 속였다는 거. 거기다가 이제 생년월일 적으니까 17살의 애아빠가 된 로드가 18살이 되면서 갑자기 어느 날 진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난 디디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디디는 친정집으로 가서 집시를 키우는데요. 나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지 아빠가 그런 놈인데 지 딸을 데리고 그 집에 다시 들어가서 키운다는 것도 나는 미쳤다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이제 둘이 이혼을 해도 아빠 로드랑도 계속 만나고 그랬어요. 근데 디디가 태어난 지 한 3개월 됐을 때쯤부터 엄마 디디가 이렇게 애 자는 모습을 보니까 자면서 좀 호흡이 불규칙한 것 같은 거예요. 가족들은 별일 아닌 것 같다, 괜찮은 것 같다 그러는데 디디는 아니라고, 이거 큰일 난 것 같다고 하면서 불이 나게 응급실로 애를 데리고 갔어요. 뭐 엄마들은 처음에 애기들 키울 때 그럴 수 있죠. 걱정이 많을 수 있죠. 근데 집시를 이렇게 의사가 보더니 아무런 문제 없다고, 원래 애기들이 가끔 자다가 좀 호흡이 불규칙할 수도 있다, 큰 문제 아니다 라고 하고 돌려보냈는데 그날 이후로 이 디디가 집시는 수면 무호흡증을 앓고 있다고 말하고 다니면서 잘 때 호흡기 같은 거 있죠. 이거를 차고 자게 하는 거야. 집시가 나중에 최근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으로는 집시도 어릴 때부터 이 엄마의 아빠,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해요. 근데 이 할아버지 새끼 있잖아. 매스컴들이 가서 이제 물어본 거야. 당신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어이없는 게 하는 말이 나는 그런 적 없다고. 나는 내 딸한테도 내 손녀한테도 그런 적이 없다. 오히려 4살인 집시가 자기를 먼저 만졌다고 그렇게 말했다. 실제로 인터뷰에서. 미친놈 아니에요? 근데 집시가 5살일 때 할아버지랑 오토바이 타고 이제 드라이브 하러 나갔는데 나갔다가 이제 넘어지는 사고가 나요. 근데 다행히 심각하게 다치진 않았고 무릎만 살짝 까졌어요. 다행히. 근데 소름 돋는 게 이 엄마 디디가 바로 다음날 휠체어를 가지고 와. 무릎 까진 거 혹시 몰라서 내가 병원 갔다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집시 그냥 걸을 수 없다고 휠체어 타야 된대. 휠체어 없이 그냥 걸어 다니면 앞으로 영영 걷지 못하게 된다고. 그때부터 집시를 휠체어 태워서 다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민하우젠 증후군이라는 걸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야. 엄마 디디의 이런 행동을 정신건강의학에서는 민하우젠 증후군이라는 질병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약간 헌증의 일종 같은 거예요. 아픈 데도 없으면서 자꾸 어디가 아프다, 여기가 이상한 것 같다 계속 호소하거나 하는데 이게 내가 아니라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간호사나 뭐 이런 사람이면 내가 돌보는 사람, 이 상대방이 아프지도 않은데 계속 이 아픈 거라고 꾸며내거나 혹은 실제로 아프게 만들어 일부러. 그래서 내가 극진하게 이 사람을 돌봐주는 모습을 연출하는 거를 대리 민하우젠 증후군이라고 해요. 원래 의학적 지식이 조금 있는 사람이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간호사 출신이 많다고. 근데 심지어 소름 돋는 게 디디가 엄마가 원래 간호조무사로도 일했었어. 이제 친정의 집에서 살다가
이제 이 집에서 나가게 되는 계기가 생기는데 엄마가 조금 아파지셨어요. 친엄마가. 간호조무사 일도 했고 하니까 이제 가족들이 엄마 간호를 하도록 이제 맡긴 거야. 근데 엄마가 급속도로 건강이 악화되시더니 돌아가셨어요. 59세인가 그런 나이로. 그리고 나서 아빠가 새엄마를 들였다? 근데 새엄마는 건강했단 말이야. 근데 디디가 엄마한테 뭘 줄 때마다, 음식을 줄 때마다 엄마가 너무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안 그래도 친엄마도 뭔가 디디가 뭐 이상한 거 한 거 아니야? 하고 말이 많았는데 멀쩡하던 새엄마까지 이제 앓게 되니까 새엄마 쪽 가족도 원래 디디네 가족들도 얘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디디랑 집시는 원래 살던 집에서 2시간 떨어진 루이지애나의 슬라이델이라는 동네로 이사를 가게 돼요. 이제 집시는 이 미친 변태 할아버지 놈이랑은 떨어졌지만 다리 멀쩡한데 휠체어 쓰게 하고 밤마다 호흡기 채워서 재우는 이 사이코 엄마랑 단둘이 새로운 곳에서 고립되게 된 거예요. 이사한 곳에서 이제 집시의 병력은 점점 더 추가가 되는데요. 잊지도 않은 설탕 알러지가 있다 그러면서 친구들 다 먹는 콜라, 과자 이런 거 절대 못 먹게 하고, 그리고 일부러 귀에 이상한 막 이물질 같은 걸 넣어서 귀 상태 안 좋게 만든 다음에 병원 가서 약 처방받고 귀 안 좋아졌다, 눈 안 좋아졌다 그러면서 이상한 안경 이따만한 거 씌워놓고요. 백혈병 걸렸다고 그러면서 항암 치료한다고 그 머리를 매일매일 삭발을 시켜. 항암 치료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입 안에 마취크림을 잔뜩 발라놓고 병원에 데려가는 거야. 그 다음에 애가 침을 이렇게 흘린다고. 그래서 침샘을 제거하게 하고요. 침샘을 제거하면 부작용으로 이가 빠지거든요. 집시한테 남은 이가 17개밖에 없었어. 이가 하나둘씩 빠져가지고. I'm going to Children's Mercy Hospital to see my dentist for my teeth. 또 한 번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집시가 음식을 입으로 못 먹는, 못 삼키는 삼킴 곤란 같은 질환에 걸렸다. 얘 좀 봐라. 삐쩍 말라가지고 지가 안 먹여놓고는 이러다가 애 죽겠다면서 빨리 배에 뭐라도 집어넣을 수 있게 튜브 연결해달라고. 그래서 의사가 멀쩡한 배에 구멍 뚫고 튜브를 연결해요. 이제 먹는 것도 맘대로 먹을 수가, 콜라 못 마셔 뭐 이게 아니라 이제 아예 입으로 뭘 씹을 수가 없게 됐어요. 우리 딸 피자, 오늘 피자 먹고 싶어? 그러면 피자 시켜서 지는 입으로 막 우걱우걱 쳐먹고, 집시 거는 믹서기에 돌려가지고 피자를 죽으로 만든 다음에 튜브로 주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약이나 뭐 이런 것도 예전에는 이거 먹어 하면은 애가 안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완전 그냥 가루로 빻아가지고 피자 죽에다가 타가지고 그냥 주면 되니까 완전히 엄마가 이 집시를 통제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근데 병원에서 이런 시술들을 해줄 수가 있었냐. 진짜 아픈 게 아닌데. 디디의 이 꼼수가 뭐냐면 일단 이 병원에 가요. 침샘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 병원에 가요.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면서 얘 침샘 수술을 해주는 의사를 만날 때까지 돌아다니는 거야. 한 병원에서 한 게 아니고. 이래야지 데리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어머 쟤 진짜 아픈가 보다. 어머 세상에 디디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자기 인생 다 포기하고 얘를 이렇게 다 평생 극진히 간호를 해줄 수가 있냐. 디디 진짜 너무 좋은 엄마야.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디디는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어떤 분이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을 했냐 했는데 이제 정부에 우리 아픈 딸 때문에 얘를 나는 하루 종일 간호를 해줘야 돼가지고 난 일을 할 수가 없다.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 다 받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병원 갈 때 병원비 뭐 따로 이렇게 들지 않아요. 이런 병력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마치 이력서처럼 다음 의사 만났을 때도 의사한테 거짓말하기 더 수월해지는 거. 이거 봐라 뿅뿅 선생님이 이렇게 진단해줬다 이러면서.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 의료인들은 이런 대리 민화증 증후군 이런 거를 일반인들보다 더 잘 알 거 아니야. 그리고 더 경계해야 될 텐데 어떻게 그냥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냐는 거지. 뭐 질병이 한두 개도 아니고. 그중에 의사 한 명이 좀 약간 의심을 했어요. 아동보호구에 신고를 해가지고 직원이 이 집에 오는데 내가 진짜 너무 안타까웠던 거는 집시는 완전 거의 나자마자 부터 엄마한테 완전 통제를 당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내가 그렇게 아프다고 믿고 있어. 아무것도 몰라 얘는. 그리고 제정신도 아니야. 맨날 약에 쩔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국한테 온 사람한테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자기 이렇게 아프다. 우리 엄마는 이런 나를 항상 돌봐주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엄마한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호국에서도 그래? 별 문제 없네 하고 그냥 갔어. 그게 끝이야. 헐, 그러면 학교는 갔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학교도 안 보내요. 홈스쿨링 함답시고 집에서 해리포터 디즈니 만화만 보게 하니까 애가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고 나가서 만나는 친구도 없고 완전 세상이랑 단절된 거야. 그리고 나가서도 애 10살 되고 12살 됐는데도 우리 집시는 지능이 5살에서 7살 수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고 집에서도 완전히 애기처럼 돼. 우리 집시 뭐 밥 줄까요? 10대까지도 여러분 샤워를 한 번도 혼자 해본 적이 없어.
남들이 보기에도 맨날 애가 좀 맹해 보이고 약에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약간 지능이 5살 정도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전 남편 있잖아. 로드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천하에 죽일 놈이라고 말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내가 임신하자마자 나랑 손절했다. 근데 막 폭력도 휘둘렀다. 내 아픈 애가 있는데도 한 번 연락도 안 하고 양육비 이런 거 받아본 적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아이고 그런 나쁜 새끼를 만나서 하고 집시를 더 막 동정해줬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 매달 꼬박꼬박 아빠가 양육비로 1,200불씩 보내주고 있었어요. 집에 닌텐도며 장난감이며 엄청 보내주고 그나마 10살까지는 집시랑 만날 수 있었는데 디디가 이사 나가면서부터는 애가 이래서 아프다 저래서 아파서 못 만난다 지금 애가 이런 상황이라서 너 만나면 더 혼란스러워진다 하면서 자꾸 못 만나게 하는 거야. 카드고 편지고 이런 거 보냈는데 중간에서 디디가 다 빼돌렸죠. 그리고 집시한테도 니네 아빠는 쓰레기라고 네가 아프다는 얘기 듣자마자 니네 아빠가 우리를 버렸다. 내가 너 말고 남편을 선택하고 남편이랑 지낼 수도 있었는데 나는 당연히 널 선택했어.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희생한 것처럼 이러면서 집시가 아빠를 미워하도록 만들었어요. 참고로 양육비는 18살인가? 성인 될 때까지만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집시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 보냈어. 왜냐? 집시가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아서. 근데 집시는 이런 건 하나도 몰랐던 거야. 2005년 집시가 14살일 때 둘이 살던 루이지애나 동네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휩쓸고 가는데요. 미국 역사상으로 손꼽히는 최악의 자연재해야. 디디랑 집시도 하루아침에 집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비극이었던 카트리나가 이 디디에게만큼은 최고의 선물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뭐 어디에 무슨 재해가 생겼다 그런 매스컴들이 다 거기 이제 취재를 하러 가잖아. 이것처럼 루이지애나로 전국의 취재진들이 다 모인 거야. 근데 여기에 엄마랑 단둘이 사는 백혈병에 뇌전증에 배에 튜브 꽂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 카트리나로 인해서 집 잃고 다 잃었지만 둘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디디와 집시 이야기는 최고의 기삭감이 되었겠죠. 이 둘의 이야기가 미국 전역에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기부금 보내주고요. 온갖 기부단체에서도 우리가 도와주겠다 연락이 와가지고 둘이 전용 헬기 태워서 디즈니랜드도 보내주고 심지어 미주리에 스프링필드라는 동네가 있어요. 여기서 이 둘만을 위한 집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주겠다. 우리 동네로 이사와라. 온 동네 주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집시가 가장 좋아하는 핑크색 집에 휠체어 전용길 다 있고 집시가 근위축증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근육을 릴렉스해줄 이런 자쿠지까지 놓인 이런 집을 공짜로 만들어줬다. Happy endings are not just in fairy tales. They're real and true in real life. 이 카트리나 이후로 둘이 완전히 스타가 돼요. 미국 소아암 단체에서 올해의 아이로 선정돼가지고 막 기부금도 받고 거기 가서 집시가 노래도 하는데 사람들 심금을 완전 울렸어. They come to you and me in our darkest hour. 거기다가 엄마가 막 눈물을 머금고 저는 집시의 엄마가 되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 것 같아요.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 완전 그래서 디디는 혼자 모든 인생을 희생하면서 집시만을 간호하며 살아가는 천사라고 불렀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거 진짜 좋아한단 말이에요. 스토리 있지. 자, 여기다가 이제 카트리나 허리케인 덕분에 디디의 거짓말이 더 순조로워졌는데요. 아예 이제 애 나이까지 거짓말을 해. 집시 18살 됐는데 14살이라고 하고 다니는 거야. 집시는 18살이고 지능도 여러분 정상이야. 그러니까 말하는 거 봤죠? 말 얼마나 잘해? 너 14살이라고 하니까 집시가 응? 엄마 저 18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집시야 너 14살이잖아. 집시가 엄마 저 18살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네가 지금 뭔가 헷갈리는 것 같다고. 너 14살이라 그래. 일단 미주리로 이사 오고 일리아라는 아이랑 이제 친구가 되는데요. 완전 너무 평범한 미국 10대의 삶을 사는 이 일리아가 너무 부러운 거야. 나도 메이크업 해보고 싶다. 나도 남자친구 사귀어보고 싶다. 손도 잡고 뽀뽀도 해보고 싶다. 하면서 막 일리아한테 키스는 어떻게 하는 거야? 남자친구는 어떻게 사귀는 거야? 막 이런 걸 물어보기도 했대요. 난생 처음으로 친구가 생긴 이후로는 일리아랑 계속 대화하고 싶은데 엄마가 맨날 집시 이제 빨리 들어와 이러고 대화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엄마 잘 때 밤에 자기 노트북으로 비밀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종종 일리아한테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동네에 사는 이런 남자애들한테 Hi, how are you? 이렇게 메시지도 보내보고 이제 이랬어요. 점점 이제 10대 후반이 되고 나이를 들면서 뭔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데요. 일단 뭐 나이도 이상했죠. 거기다가 설탕 알러지 있다 그래서 뭐 디저트 이런 거 하나도 못 먹었는데 한번 몰래 콜라 한 모금 마셔봤는데 괜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몰래 밤에 나가서 냉장고에 있던 음식 조금씩 먹었는데 원래 나는 입으로 삼키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먹었는데 괜찮은 거야. 그리고 다리도 난 진짜 괜찮은 것 같거든? 그래서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매일 밤 이렇게 걸어 다녀 보는데 걸을 수 있는 거야. 휠체어 없이 걸으면 너 다리 완전 영영 못 쓰게 된다고 했는데 아무리 걸어 다녀도 엄마 말처럼 나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집시가 19살이 되면서 엄마랑 완전히 엇나가게 되는 계기가 생기는데요. 둘이 이제 코미콘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 SF 영화 이런 행사에 갔어. 거기에 이제 커스튬을 하고 가는 거예요. 집시는 뭘 입고 갔냐면 요다 코스튬을 하고 가. 다른 사람들도 막 이제 코스튬을 하고 온 거야. 근데 여기서 35살의 댄이라는 남자랑 말을 섞게 돼요. 이 행사에서. 근데 이 집시가 최근에 이 이성한테 관심이 되게 많아졌잖아. 이 35살 먹은 이 댄이라는 남자가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야, 집시는. 근데 나는 이것도 진짜 너무 문제적이라고 생각되는 게, 자, 그래서 집시가 자기 페북 계정을 알려줬어. 둘이 비밀 페북 계정으로 친구가 됐어. 그 남자랑 몇 달 동안 매일 밤에 엄마 몰래 자기 노트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한 거야. 아니, 물론 19살이었어, 당시에. 그렇지만, 아니, 진짜 15살 같잖아. 말투도 약간 애기 같고. 근데, 어쨌든 자기는 19살이라고 주장하는 애랑 밤마다 몇 달 동안 그 대화를 한다? 나는 이것도 좀, 이 남자도 제정신 아닌 놈 아니야? 35살 먹은 놈이? 아무튼 그래서 얘랑 몇 달 동안 대화를 하다가 나 사실은 나 19살이고 나는 휠체어 없이도 걸을 수 있다. 이거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남자가 집시한테 야, 너 성인이면 너 그냥 집에서 걸어 나와도 돼. 그러니까 진짜로 집시가 그날 밤에 휠체어를 뒤로 하고 두 발로 걸어서 집을 나와요. 그래서 히치하이킹까지 해서 그 남자랑 모텔에서 만난 거야. 근데 중간에 엄마가 잠에서 깼어요. 애가 없네. 엄마가 기겁을 하고 애 찾다가 노트북 켜고 인터넷 그 검색 기록 있죠. 사용 내역. 얘네 둘이 있는 곳에 찾아간 거야. 문을 막 두들기고 문 열라고. 댄한테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내 딸이랑. 내 딸 얘 미성년자라고. 그랬더니 이 댄이 아니라고, 얘가 나한테 19살이라고 했다는 거야. 지는 그렇게 물론 그게 사실이긴 하지만 엄마가 디디가 우리 신문에도 나왔던 사람들이고 얘 15살이 맞다. 얘는 지금 몸도 정신도 성치 않은 앤데 얘 데리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경찰 부른다고 막 그러면서 집시를 끌고 차에 태워서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자,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차 문 열고 휠체어 딱 대줘. 들어갈 땐 휠체어 타고 들어가야지. 집에 들어가서는 애를 막 옷걸이로 때리고 한 번만 더 이런 일 또 생기면 네 10손가락 내가 망치로 다 때려 부셔버린다면서 너 망치로 부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하고 집시 앞에서 막 그 집시 노트북 있지? 망치로 막 미친 듯이 때려 부시는 거야. 네 손가락도 이렇게 될 줄 알라고. 그리고 2주 동안 침대에 묶어놨어. 처음 이틀은 밥도 안 줬대. 그러면서 또 디디가 자기가 흑마법을 부릴 줄 안다고 하고 다녔거든요. 아무튼 허언증 오죠. 집시야, 너 왜 그러니? 너 애기잖아. 엄마의 애기잖아. 너 다시는 엄마를 떠나지 못하도록 너가 다신 남자 못 만나게 흑마법을 걸어야겠다면서 유리병 있죠. 메이슨자. 거기다가 집시 사진, 그리고 그 댄이라는 그 남자 사진, 그리고 소혀, 그리고 집시의 생리혈을 넣고 닫아가지고 막 이상한 주술을 막 거기다가 외우더니 뚜껑 닫고 뒷마당에 묻기도 했대요. 이 일 있고 엄마가 또 총을 샀어. 총 보여주면서 너 한 번만 더 도망가면 이걸로 너 쏴버린다고. 지 딸한테. 여러분, 이제 집시는 21살이 됐어요. 베프 일리아 있잖아요. 일리아는 이제 대학교에 가고 미주리 집에는 가끔 왔단 말이야. 다시 돌아와서는 자기 새로운 남자친구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집시가 어디서 남자친구 만났냐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이 쓰는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만났대. 집시가 거기 또 궁금해졌어. 들어가 보고 싶어진 거야. 그래서 또 밤에 엄마 몰래 엄마 노트북을 켜고 그 크리스찬 사이트 들어가서 자기 프로필을 생성을 하고 닉이라는 남자를 또 만나요. 닉은 위스콘신에 사는 집시보다 2살 많은 23살 남자로 자폐증을 앓고 있었는데요. 둘은 서로 나도 아프다 하면서 서로 앓고 있는 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서로 비밀 얘기 하나씩 하자고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집시는 나 사실 휠체어 없이 걸을 수 있다. 엄마 때문에 나는 이 집에 갇혀 있다. 이런 비밀 얘기를 하고, 닉은 사실 자기한테는 여러 개의 다른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어두운 자아의 이름은 빅터라고, 사실 빅터는 사람이 아니라 500살 된 뱀파이어래요. 그러면서 그 빅터는 얼마 전에 맥도날드에서 바지 내리고 사람들 앞에서 야구 동영상 보면서 이상한 짓 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적도 있다고. 실제로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빅터는 살인하고 강간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집시야, BDSM이라고 들어봤어? 여러분 뭔지 알아요?
약간 되게 하드코어한 이제 거시기 뽕짝인데 뭐 그런데 빅터가 엄청 그런 걸 엄청 좋아한다 그러면서 집시한테 그런 걸 알려주는 거야. 근데 뭐 집시도 어쨌든 성인이잖아. 21살이니까 뭐 그런 후끈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디즈니 만화만 보던 집시에게 이런 내용이 얼마나 자극적이고 완전 말 그대로 a whole new world였겠어요. 그렇게 둘이 무려 3년 동안 화상 채팅만 해요. 화상 채팅으로 뭐 거시기 뽕짝도 하고 뭐 그러다가 3년 만에 우리 이제는 실제로 만나야 된다. 근데 집시는 항상 엄마가 붙어 있잖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다가 집시가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2015년이에요. 3월에 신데렐라 영화가 개봉한다. 나 엄마랑 그날 영화 보러 갈 테니까 네가 이 극장으로 와라. 그러면서 나는 신데렐라 드레스 입고 갈 거니까 너는 왕자님처럼 멋있게 입고 와가지고 우리 문도 열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연히 만난 척 하자고. 네가 그런 좋은 모습을 우리 엄마 앞에서 보여주면 참 좋은 청년이네. 우리 딸이랑 사귀어도 되겠구나. 약간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그날 우연히 만난 척을 하자고. 누가 봐도 티나잖아. 집시가 학교를 못 다니고 디즈니 영화만 보니까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집시 순수하죠 진짜. 그래서 집시가 신데렐라처럼 입고 그날 극장에 갔어. 근데 이 닉놈이 이것도 늦어요. 늦어가지고 문도 못 열어줘. 원래 그 주차장 입구에서 만나기로 해서 우연히 이렇게 공주님은 스스로 문을 열면 안 되죠 하면서 대사까지 다 해놨는데 늦게 왔어. 그래서 중간에 극장에서 이제 우연히 마주친 적 한 거야. 안녕? 드레스가 참 예쁘구나. 그 집시가 하이 너도 참 멋있다. 그랬더니 엄마가 닉을 이렇게 딱 보더니 엄마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딱 보더니 막 가슴털 부숑부숑 난 애가 혼자 신데렐라 보러 온 게 수상하다면서 닉 지금 위스콘신에서 미주리까지 여러분 8시간 걸려요. 버스 타고 왔는데 혼자 신데렐라 보러 온 게 수상하다면서 야 일로 가자 이러면서 되게 싫어해. 근데 내가 집시 엄마였어도 싫었을 것 같아.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이제 영화를 보다가 이제 집시가 엄마한테 엄마 나 화장실 가고 싶다고 금방 갔다 온다고 그래요. 그 집시가 화장실로 가고 닉이 곧바로 따라가가지고 그 화장실 안에서 둘이 거시기 뽕짝을 했다고 원래 알려졌었는데 최근에 나온 다큐에서는 집시가 그래서 둘이 하려고 했는데 드레스 깔고 하려고 했는데 그 닉이 좀 시무룩해서 안 됐다고. 그래서 둘 다 시무룩하게 화장실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뭐 닉 입장은 못 들어봐서 제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아니 집시야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 그냥 도망치면 되잖아 이제 나이가 20이 넘었는데.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해? 이 집에서 도망치는 게? 코끼리 다리에 쇠사슬 채워넣는 격이죠 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했던 무서운 이야기로 제가 다뤘던 소피아 이야기 기억나세요? 보모로 갔는데 그 친구 소피아 같은 경우에는 20살이 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정상적인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랐던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한 사람들 집에 갇혀서 갇힌 것도 아니었어. 문도 열려 있었어. 근데 그 집에서 계속 하루 종일 가스라이팅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심리학자들도 그렇게 그때 얘기했잖아. 그런 상황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이 집안에 나는 갇힌 존재라고 스스로를 정의하게 된다고. 자기 스스로를 가둬버린다고 그러잖아. 근데 집시는 어때요? 아예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생후 3개월부터 엄마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해왔다고. 둘이 이제 만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랑 집시랑 또 크게 싸우는 일이 생기는데요. 이날 밤에 집시가 화가 잔뜩 나요. 그날 집시가 울면서 막 닉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우리 엄마 마녀라고. 나는 평생 엄마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너 우리 엄마 죽여줄 수 있어? 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닉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빅터는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둘이 며칠 동안 엄마를 어떻게 죽일지 독약을 쓸까? 불을 지를까? 총을 쏠까? 고민하다가 칼로 찔러 죽이는 게 가장 낫겠다는 결론에 도달해요. 집시는 닉이 먼저 자기 집 구조를 잘 알 수 있게끔 집 영상을 상세하게 찍어서 닉에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9일 닉은 다시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위스콘신에서 집시가 사는 미주리까지 8시간에 걸쳐서 왔어요. 그리고 늦은 밤 집시의 집에 다다랐을 때 집시가 집 앞에 미리 준비해둔 라텍스 장갑을 껴요. 집시가 현관문을 열어주고 월마트에서 훔쳐놨던 사냥용 칼을 닉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온 닉은 빅터의 목소리로 그녀는 이제 죽었어 라고 말합니다. 닉은 디디가 자고 있는 침실로 들어가고 집시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귀를 막아요. 닉이 디디가 자고 있던 침대 위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엄마가 금방 잠에서 깨가지고 닉을 보고 확 깜짝 놀래. 누구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닉은 난 너의 악몽이다
라고 답하면서 칼을 쥔 손을 높이 올려들고 그대로 디디를 공격했어요. 수차례 칼에 찔리면서 디디는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집시! 집시! 하고 집시 이름을 막 소리치기도 했어요. 도와달라고. 화장실에서 집시는 귀를 막고 있었지만 다 들렸대요. 근데 차마 나가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후에 인터뷰에서 집시가 나가서 멈추라고 하고 싶었지만 이제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기가 너무 무서워져서 그냥 조용해질 때까지 숨죽이고 귀를 막고 그냥 웅크려 앉아 있었다고 해요. 금세 엄마의 비명이 조용해지고 닉이 화장실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났다고 말합니다. 디디가 17차례 칼에 찔려 사망했어요. 처음에 이 얘기 들었을 때는 난 여기까지만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닉이 죽은 디디 엄마를 시간하려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집시가 기겁을 하고 그건 아니라고. 그건 안 된다고. 차라리 그러려면 나한테 하라 그래서 그 일이 끝나고 엄마를 죽이고 옆방에서 둘이 관계를 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의한 거지만 집시도 나중에는 막 그만하라고 했는데 닉이 멈추질 않았대요. 그래서 실제로 집시한테 막 멍들고 그랬습니다. 관계가 끝나고 집시는 캐리의 짐을 챙겨서 휠체어는 화장실에 그대로 두고 걸어 나와서 택시를 잡고 둘이 이제 닉네 집으로 가요. 위스콘신에 있는. 그 범행에 사용한 칼을 아직 갖고 있었단 말이야. 집시가 이거 갖고 있다가 혹시 불시 막 신문 같은 거, 가방 검사 같은 거 당해서 문제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걸 어떡할까? 보통은 그냥 어디 이렇게 숨겨놓거나 버릴 거 아니야. 강 같은 데다 그냥 던지거나. 근데 그거를 고의 포장해서 소포로 우체국 가서 닉네 집 주소로 우편으로 보냈대. 이것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지 않아? 근데 이걸로 말미암아 이들의 지능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래서 닉네 집에서 집시는 며칠 동안 경찰이 엄마 찾았나 하고 계속 뉴스를 찾아보는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닷새째 아무런 소식이 없어지니까 엄마가 5일 동안 그 누구한테 발견되지 않고 혼자 거기 아직도 누워있다는 사실에 몹시 죄책감을 느꼈대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쓰던 공개 페이스북 계정에 That bitch is dead. 그년 죽었어 라고 쓴 거야.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야 해킹당한 거 아니야? 이 와중에 저 맨 위에 댓글은 I bet she did. 그럴 줄 알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저 사람은 뭐냐? 근데 아무튼 사람들이 뭐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이걸 써도 별일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여기다가 내가 그 뚱뚱한 돼지를 죽이고 걔 착하고 스윗한 딸을 강간했다. 소리 엄청 크게 지르더라. 하하하하. 이렇게 또 적은 거예요. 이제서야 사람들이 아니 이게 뭐야? 해킹했다기에는 너무 소름 돋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웃 사람들이 이제 이 집에 가본 거야. 근데 문을 안 열어준 거야. 그래서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근데 정말 페이스북 포스트대로 엄마는 침대에서 죽어 있었고 시한부 인생 살고 있는 아픈 딸의 휠체어는 집에 그대로 있으니까 어떤 미친 살인마가 집시를 납치해 갔다고 사람들이 이제 동네 사람들이 막 경악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앞집에 살던 이웃 친구 있잖아, 일리아가 경찰에 가서 사실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다. 집시한테 닉이라는 온라인에서 만난 남자가 있었다. 경찰이 오케이. 그리고 이제 집에 있던 노트북을 다 막 수색해봐요. 그 보니까 집시가 막 엄마랑 죽이려고 했던 며칠 동안 그 계획했던 메시지들이 쫙 다 나온 거예요. 자, 그럼 페북에 글 올린 사람 누구야? 하고 IP를 추적해봐. 바로 와이오밍에 있는 닉네 집으로 IP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닉네 집에서 둘이 체포가 되고요. Mom's dead. Okay. Now, what I want to ask you is, your mom's passed away. Okay, and she's deceased. Now, what I want to ask you, did you have involvement in this? 근데 이미 경찰도 다 알고 있잖아요. 한편 옆방에서 닉은 술술술술 다 말해. 엄청 디테일하게. More holes, faster they go away, and the faster they are at peace. Okay. Did she holler for Gypsy once, twice, 5 times? 3 times. Gypsy! Okay. Yeah, she was loud. 그러니까 옆방에 닉 있는데 닉이 지금 다 말했다. 그러니까 집시가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고 바로 거짓말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죄다 불어요. 살인 대신 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냐,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이 방법밖에는 엄마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해봤자 아무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후에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냐? 2016년 법정에서 집시는요, 계획 범죄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판사가 이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다. 집시는 어릴 때부터 엄마로부터 가스라이팅 당했고 이거는 정당방위라고도 볼 수 있다고 1급 살인이 아니라 2급 살인 혐의로 해서 10년형을 선고해요. 그 판사가 닉 너는 뭐야? 너 그 엄마한테 무슨 학대당한 거 있어? 디디랑 무슨 원한이 있어? 뭐 본 적도 없네. 뭐 극장에서 한 번 본 것뿐이네. 디디가 너한테 뭘 한 게 아니잖아. 어쨌든 네가 칼 들고 죽였네. 해서 1급 살인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닉이 이제 제정신이 아니다. 자아가 여러 개가 있고 자폐증을 앓고 있었고 이렇게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신형 때려버리고요. 근데 유진님처럼 닉은 사회에 풀어놓으면 안 되는 사람 같아요 얘기하는데 집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을 저질렀지만 하지만 사회에 내놨을 때 별로 이제 공공에게 별로 그렇게 해가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닉 같은 경우에는 대중에게 위험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형을 내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또 말이 많은 게 이 형량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았는데 교도소에 갈 게 아니라 쟤는 정신병동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종신형도 또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미국에서. 집시는 10년형 받았는데도 사람들이 막 엄청 시위했어요. 왜 집시가 감옥에 가야 되냐. 집시 풀어달라고 막 시위까지 하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집시는 감옥에 간 첫날이 자기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었다고 해요. 처음으로 진정으로 혼자서 자유로운 날이 된 거야. 집시한테는. 보통 미국에서 감옥 가면 음식이 구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살 빠진단 말이야. 근데 집시는 8kg가 쪘고요. 이 계기로 인해서 아빠랑 오해도 완전히 풀고 집시는 훨씬 더 건강해졌고 머리도 기르고 화장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그 안에서 사진 찍는 것도 배웠대요. 감옥에 갔는데 이제 이 닉은 나 너 못 잊는다고 너만이 나의 평생의 여자라고 그랬는데 집시는 아니 나 너 싫어 이러고 손절했고요. 한국에도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수감자랑 연락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이트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잡혀 들어왔고 형량이 얼마 남았고 이런 연락처 주소 같은 거 적을 수 있거든. 뭐 그때 이제 막 편지가 엄청 많이 왔겠지. 라이언이라는 남자를 또 펜팔로 만나요. 루이지애나 사는 남자였어요. 약간 스페셜 케어가 필요한 아이들 다니는 학교 있죠. 거기 선생님이었대. 근데 그 남자랑 펜팔하고 교도소에 있을 때 혼인신고했어요. 그래서 이미 나왔을 때는 라이언이랑 법적으로 이제 와이프, 남편 사이였다고. 지금 여기 나오자마자 뭐 별별 매스컴들이 다 벌써 그 감옥 앞에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시로즈의 해방일만을 기다리는 미국인들이 엄청 많았거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이 집시를 지지를 하냐면 틱톡 팔로워가 거의 10 밀리언이에요. 인스타그램 현재 팔로워가 8.3 밀리언이야. 제가 아까 말했죠.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고 지지받는 살인 공모범이라고. 사람들 열광하거든요. 슈퍼스타예요. 바로 나오자마자 네일 받고 그 다음에 영상 그날 찍는데 나 오늘 나왔어 이러면서 계속 손톱을 이렇게 보여주더라. 그래가지고 Hey everyone, this is Gypsy. I'm finally free. I just want to send a quick video to thank everyone for the massive amount of support that I've been getting on social media. It's nice to be home. I'm back home in Louisiana. Hey everyone, Happy New Year's Eve. I'm about to celebrate with my family. It's gonna be really awesome to have some family time after so long. Hey everybody, so we are in Times Square. Look at this. Isn't this epic? 근데 왜 결국에는 범죄자인데 팬클럽이 있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약간 이것도 굉장히 미국적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과연 이런 똑같은 일이 있었을 때 한국에서 사람들이 집시로즈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 이해 정도는 해줄 수 있어도 열광은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은 집시 퀸이다. 자기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도 구치소에 있으면서 알게 된 거야. 저 암 걸린 거 아니에요? There are certain illnesses that I knew I didn't have. I knew that I didn't need the feeding tube. And I knew that I could walk. But I did believe my mother when she said that I had leukemia. 완전 완벽히 건강합니다. 나는 그런 생각도 해. 아니 지금 집시 침샘 제거하고 그 배 구멍 뚫고 튜브 연결한 의사들은 밤에 발 뻗고 잘 수 있을까? 이거 진짜 완전 고속감 아니에요? 이거 집시가 맘먹고 변호사 선임해서 이거 수하면은 그렇지 않아? 이걸 계기로 좀 약간 이 미국 의사들도 민헤어전 증후군이 걸린 이런 부모가 올 수도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의사가 잘못이 없다고요? 있죠. 어쨌든 의료적으로 엄마의 주장만 있었잖아. 의학적으로 증거가 없이 엄마가 주장한 거였는데 그것만 듣고 침샘 제거해버렸잖아. I share my story to be a cautionary tale so that the next person might be in a situation like mine. They don't take the route that I did. 이것도 최근에 알려진 거는 뭐냐면 닉이랑 그 크리스찬 그 사이트에서 알게 되기 1년 전에 엄마가 그 댄 35살 그 이상한 놈이랑 만난 이후로 총 샀잖아. 근데 너 또 도망가면
쏴버린다 그랬잖아. 집시가 또 집을 나가려고 계획을 했던 거야. 집 막 싸놓고. 그러다가 엄마한테 걸렸어. 그래가지고 엄마랑 또 엄청 싸우게 된 거야. 집시가 열받아서 엄마가 그 자기한테 협박했던 총 있죠. 그거를 집시가 엄마한테 겨누고 나 이렇게 못 살겠다고. 왜 엄마 나를 남들처럼 다른 애들처럼 평범하게 살게 두지를 않냐고. 나 좀 내버려두라고 싸우다가 엄마한테 방아쇠를 담겼어요. 총알 다 나갈 때까지 팡팡팡팡 다 쏜 거야. 눈을 감고. 그리고 눈 떴는데 알고 보니까 비비탄 총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도 죽일 뻔 했던 거지. 워낙 막 뉴스에도 미국에도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해서 준비해 봤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번 미국 사건 영상으로 저는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